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밖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 휴가 끝나고 뭐 복귀해서 뭐 업무를 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민주당 그 내부에서 그죠 새롭게 개편하는 이 세법 이 부분을 이제 당정 협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어떤 뭐 수긍 좀 긍정으로 해줄지 아니면 강경 모드로 갈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를 그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어떤 액션이 틀리지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조급함 그죠. 이 주식을 산 데서 무조건 돈을 번다 어떤 그런 건 아니죠. 항상 어떤 저 자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급해하지 마라, 느긋해라. 그리고 1년을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작을수록 현금에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승률이 좋다. 뭐 스스로한테 계속 어떤 자기 체면 이런 거죠. 물론 답은 없어요. 그죠? 누가 옳은지 누가 현명한지 답은 없어요. 그죠? 항상 좀 뭐래요 느긋하게 조급해하지 말자 그죠 급하면 실수를 한다 계속 반복 근데 지금같이 어떤 답을 못 찾을 때 그죠 오리무중 답을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리는 무조건 중간에 놔라 그죠 답이 없을 때는 중립 선과 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중립이란 것도 있어요. 그죠? 그 중립이란 것은, 매수에 치중한 중립이냐, 매도에 치중한 중립이냐, 말인즉슨, 그죠? 계좌에 어떤 주식수를 쭉 늘리느냐, 현금을 늘리느냐, 이 비율,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항상 극단적인 쏠림, 뭐 흑백 논리, 이런 쪽은 항상 오히려 더 손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저는 현명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하면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뭐 그런 거죠. 지금 보면 공매도, 그죠? 공매도가 또 10조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락 베팅이 많다, 크다 봐야 되겠죠. 그래, 이런 부분은 또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국내, 그죠? 주식 세법, 이번은 또 충격파가 클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당국자들이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죠? 이거는 조금 고난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청래 대표,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죠. 결과를 보고 하면 또, 어떤 조금, 합리화, 그쪽으로 좀 쏠림, 약간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서 또 시간 여유가 조금 있고 해서 미리 조금 질문하신 거 생각을 조금 답해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또 조금 짧게 영상을 찍어 보거든요. 일단은 국내는 그죠. 일단은 정청래 대표 그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고 이제 국제 무대를 옮기면 여전히 어떤 관세, 그죠? 그 관세, 지금 부분적으로 협상, 그러면 이제는 품목 관세, 뭐, 철강, 의약품, 또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어요. 지금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한다고 하죠. 이 부분은 또 보면 그죠, 이 정치라는 것도 연루가 되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누가 어떤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라는 게 많이 달라져요. 좋게 보면요, 뭐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고, 그죠? 지금 우리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떤 거죠, 휴전선 부근에 대남 그 어떤 그 대북 쪽의 학생기 그거 다 스톱해라 하니까 북한도 거기에 상응해서 지금 학생기를 다 철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죠? 무엇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강대강 아니면 하해 무드,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또 트럼프, 그죠? 갑자기 김정은하고 만난다 하고 또 3자 회담하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 정답인지,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죠? 앞두고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국방비, 그죠? 국가 방위 전략이라죠. 그 NDS, 그죠? 이게 미국에서 발표하기 직전이거든요. 보통 지금 보면 한 8월 31일까지 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NDS 전략을 발표하겠다 하는데, 이 기간 중에 하필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그래 되면 또 트럼프는 물고 늘어지겠죠. 일단은 그 표면적으로는 방위비 GDP의 3.8%까지 인상하라 그러죠. 이 부분은 그죠. 작년 같은 경우가 한 2.6% GDP 대비 2.6%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얘를 3.8%로 확대하라. 그전 한 50% 올려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역할, 지금은 그 주한미군 개념이 북한에 대한 방어, 그죠? 이게 어떤 주 골자인데,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틀리죠. 엘브리지 콜비 국방 차관이 개인적으로 그 SNS나 이런 데 막 떠드는 것은 한국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한반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더 넓게, 그죠? 태평양 쪽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한국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서 어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 방어 전력으로 우회시켜야 된다. 뭐 이런 쪽의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러면 국내는 그죠? 또 난리 나겠죠. 주한미군 빠지면 금방이라도 전쟁 날 것처럼 막 난리를, 그죠? 난리를 죽이겠죠. 그 부분이 또 뭐 국내, 그죠? 언론을 흔들 수도 있고, 언론이 또 정치를 뭐 좀 뒤숭숭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방위비, 뭐 국방, 포괄적으로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는 또 그죠? 중국과 북한과, 그죠? 또 적당히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치사하게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한미연합군 이 성격에, 이 한미연합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뭐 기여하겠다, 이걸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라. 얼마나 그죠? 좀 쪼잔하죠. 치사하죠. 대국이란 나라가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그래 뭐 미국이 좋다 할게, 그거를 큰 소리로 이야기해줘. 중국이 다 듣게 크게 이야기해줘. 어떤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죠? 어떤 결례를 넘어서 이거는 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찌 보면요, 망해간다, 퇴보해간다, 이래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나라로, 그죠? 무서운 나라, 성군, 진짜 똑똑한 왕이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의 미국은요, 어찌 보면 몰락해가는 거죠. 스스로가, 그죠?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좀 보면 어떤 세기말, 어떤 정권말 이런 현상,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한심스럽고,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일방적으로 얻어 터진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얼만데 미국에 투자 다 해버리면 우리는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요, 지금 잘한다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트럼프란 인물은 같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적당히 그냥 비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줘, 오케이. 이거 해줘, 오케이. 해놨고 안 해주면 돼요. 왜? 지금 관시 협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협정을 맺는 것도 아니고 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놓고 나서 트럼프 생각에 한국에서 이런 말 했다 하면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말장난 같이 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협상이 그래요. 한 국가의 관세라는 거. 예전에 그 한미 FTA 거기에서 제 기억에 자동차 하나만 놓고도 한 8개월, 9개월 시간을 끌었다. 그만큼 정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벼락치기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할 방법도 없고 그만큼 부실하다 생각하면 돼요. 부실한 만큼 허점이 많은 거죠. 허점이 많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사라질 공산이 크다. 이래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전 세계를 상대로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요구를 하죠. 그 불가능해요. 그죠? 누가 어디에다가 사람은 그건 불가능. 말장난 이런 게 좀 강하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냥 뭐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만 적당히 쇼를 해주면 된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짓고 필요 없는 것은 지연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잘못해서 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독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천천히 지연시키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되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그죠. 또 트럼프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지금 반도체 그죠. 이 관련된 이슈가 어쨌거나 우리 수출 품목 중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예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죠.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는 저 텍사스주의 그 테일러에도 지금 짓고 있고, 오스틴에는 그죠. 이미 파운드리 공장이 있죠. 그리고 오스틴에 그죠? 그 파운드리 공장 그리고 테일러 그리고 또 SK가 어디였나? 인디애나죠. 인디애나주 SK가 인디애나주 그쪽으로 해가 건설 예정. 그러니까 적당히 구색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관세도 이래 뜯어보면요 좀 웃겨요. 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구체적인 거 없어. 그러면 예를 들었어요. 텍사스 주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그 어떤 오스틴이나 테일러에 이쪽에서만 만들어내는 물건이 관세가 100% 면제인지 삼성 전체가 면제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뭐 전부 부실 덩어리. 그래서 얘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협박, 그냥 적당히 그냥 비 맞춰주는 거. 나이 많은 노인네 손주가 이래 적당히 막 재롱 좀 해주고 막 그 정도 개념으로 하면 되지. 뭐 굳이 여기서 목숨 걸까?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거를 그죠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머 부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반도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우리 그죠 주력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 CNG 하이테크. CNG 하이테크도 최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많은데 제가 계속 기다리세요 하죠.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CNG도 그 중에 하나인데 CNG도 똑같아요. 대응 방법. 지금 보면 그죠 어찌 보면 얘랑 궁합이 잘 만나서 세 번째 진입하시는 분도 있죠. 뭐 저도 물론 그 중에 포함되고. 근데 저는 그저 극단적이지 않다 했죠. 첫째도 한 2만 원 부근에서 뭐 조금 분할매도 하다가
일정 부분은 제가 홀딩하고 있고, 또 그죠, 그 고점이니까 분할 매도하고 또 빠져서 다시 샀다가 또 오르니까 팔고. 그러면 지금 한 12,000원대에서 한 2만원대, 크게 보면 여기에서 박스권, 작게 보면 12,000원에서 14,000원 박스권, 지금 뭔가 잠잠하게 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거죠. 물론요, 그런 거 있죠.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는다. 회사가 변하면 나도 변해. 회사가 엉망으로 변하면 당연히 손절해야죠. 끊어야죠. 그죠? 사람이 어떤 관계든, 뭐 주식이든 뭐든, 그죠? 서로가 상처가 되면 거기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잘라야 사는 거예요. 그나마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내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들고 가는 거는 미련한 짓이죠. 그럴 때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CNG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잘 나가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성장을 하는 초입 단계죠. 무럭무럭. 그리고 그 중에,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유리기판. 기존 사업은 잘 돼요. 기존 사업의 주력이 삼성전자죠. 근데 삼성전자가 뭐 나름 선방해요. 잘 버티고 있어요. 또 삼성전자도 암흑기를 거쳐서 다시 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투자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 되면 하이닉스, CNG 하이테크도 실적이 같이 등달아 좋아지겠죠. 그래서 향후는 뭐 긍정, 괜찮다 이래 보는 거고, 유리기판 사업도, 그죠? 저는 아직도 뭐 원탑이다. 유리기판에서 하나 골라라 하면 아직도 저는 하이닉스, CNG 하이테크를 선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는 변하지 않았어. 다 좋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죠?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시세라는 것은 성장과 실적은 회사가 보여주되 그 주가의 흐름은 회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이죠. 결과론. 끝까지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갈 거야 해서 계속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번에 3번째 진입이다 하고 얘하고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기다려라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래요. 이 타이밍을 잡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CN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중 어떤 대중들한테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작고,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신용 미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매도가 전면, 그죠? 허용되면서 웬만한 코스닥 종목에 공매도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까지 같이 잡아야 돼요. 공매도도 잘만 이용하면, 역이용하면, 그죠?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공매도 세력 때려잡는 게 품절주예요. 큰 종목으로는, 대형 종목으로는 공매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때려잡는 방법은 품절주. 품절주로는 공매도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 CNG도 지금 흐름 보면요, 딱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흐름. 공통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저는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CNG를 계속 모니터링 관찰을 하니까,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얘는 보면, 쭉 보면, 잠시만요. CNG가 보면요, 4월 4일부터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딱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뭐 1000주, 2000주 하면서 조금 내려가서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4월 4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매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죠? 대차 상한도 하고, 뭐 적당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도 봤을 때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치면서 공매도 상한할 게 한 10몇만 주, 한 12만 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죠? 결국 갚아야 되는 거죠. 결국 얘네들은, 종가에 집중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CNG는 또 생각보다 얘를 좋아하는 어떤 숨어있는 그 세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멋모르고 어중이 떠중이가 멋모르고 공매도 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마 공매도 세력이 많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 정도 거래량이 되는 이 정도 종목을 이 정도로 공매도를 쳐발랐으면 쭉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그죠? 안 빠져요. 지금 그런 식이야. 답답해가 미칠 거예요. 그래서 품절주 이런 성격의 공매도 잘못 치면 패가 망신한다. 이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CNG의 공매도 잔챙이들은. 그래서 어쨌거나 얘네들이 한 4월 4일부터 열심히 공매도를 타고 지금까지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상한해야 될 게 한 10몇만 주. 근데 여기서 주가가 턴 하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공매도 갚아 열려고 얘네들이 상한가 만들어주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를 4월 4일부터 지금까지 그죠? 했는데 그지 4달을 공략했는데 주가는 못 빼고 있다. 이거는 공매도가 이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그에 비례해서 또 2025년 보통 주가를 뺄 때는 그죠? 어느 놈이 범인인지 그걸 캐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CNG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모질이 습관성 모질이 어떤 신용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고질병이에요. 불치병. 주식하는 초보들의 불치병. 무조건 신용 때리 박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 다 털리고. 항상 그래요. 주가를 뺄 때 어떤 그런 것들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 CNG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2월 7일, 한 2월 7일경이 신용이 한 22만 주 정도 있어요. 그때가 거진 최저 바닥 수준 22만 주. 그러면 2월 7일 날 22만 주 얘가 신용의 거진 바닥인데 얘는 그냥 뭐 고질적으로 묻혀 있는 물량 그 정도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후에 조금씩 주식이 오르면서 3월 4일 날 신용이 56만 4,467주. 이때가 신용이 가장 많은 피크예요. 56만 4천 주.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조정받으면서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쫙 빠져오죠. 8월 8일 현재 보면 CNG는 신용이 36만 주 남아있어요. 36만 주. 이 정도 물량은, 그죠? 물량도 아니죠. 하루 그냥 턴 하면 이거 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인데, 거래가 안 되고 소외될 때는 부담스러운 물량. 그죠? 근데 어쨌거나 36만 주면 그렇게 이 CNG를 지금까지 지켜 봤을 때 한 36만 주 요 정도면 신용이 거진 급매물은 다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멋모르고 들어온 잔챙이들은 신용 다 털리고 나갔다 생각하면 될 정도. 그래서 요 정도 36만 주 앞전에 그죠? 피크가 56만 주로 했죠. 한 20만 주가 털려 나간 거예요. 한 요 정도면 급매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요 정도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12,470원. 그죠? 이 구간, 이 가격은 상징성이 있죠. 그 지금 바닥이라는 힌트를 많이 줘요. 콜옵션, 대주주들이 콜옵션 행사한 가격이 이 가격대죠. 그죠? 12,500원대. 그러니까 그만큼 상징성이 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보다 알로 사면 무조건 먹는 거야. 저는 또 그렇게 대응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쭉 지켜보니까 신용도 제법 털리고 공매도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조금씩 이거 뭔가 늪에 빠진 것 같아. 공매도가 치면 칠수록 이거 뭔가 이상해. 기분이 쎄하다가 이제 이건 말린 것 같아. 이런 위압감을 조금씩 이건 뭔가
좀 아닌데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도.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도 지금 이제 주춤하면서 이건 뭐지? 이런 느낌? 거기 상황에서 신용도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 급매물에 정리된 것 같은 흐름. 그러면 여기에서 또 삼성전자가 그죠? 유연하게 대응하고 삼성전자가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호재가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삼성 관련된 소부장이 또 온기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유리기판도 불이 붙을 어떤 여건도 마련이 되고 뭐 저는 그래 봐요. 하무 11호 뭐 영원히 가는 거 없고 영원히 빠지는 거 없다. 조방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선제 세력들은 그거 털고 나가는 거예요. 털고 나가고 그 돈이 어딘가 가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소부장일 가능성이 크다. CNG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다시 우리가 CNG를 조금씩 다시 사모아야 될 시기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의 세법 그리고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여기에서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이걸 어떻게 또 나올까 이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어요. 변수로 남아 있지만 이 두 개가 해소되고 나면 CNG는 뭐 이거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악재의 어떤 구분형선을 넘었을 때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다시 매수하러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죠?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할 때 바닥에서 매수를 할 때는 거래 없이 한 10%도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찔끔찔끔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분할 매수. 품절주는요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 맘대로 막 한 주로도 쑥 빠졌다가 한 주로도 쑥 올라갔다 하는 게 품절주니까 이 시기니까 그죠? 여러 번 잘게 쪼개서 여러 번 계속 사는 게 내가 100주를 사겠다면 오늘 장 시작할 때 10주 장 끝나면 10주 다음날 또 10주 5일을 나눠서 일주일 동안 사겠다 이런 전략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막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항상 주식은 배짱으로 느긋하게 안 사지만 말고 어차피 현금 들고 있으면 번전인데 내가 뭐 답답하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막 급하게 그죠? 지금 안 사면 뭐 금방 상한가 갈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 눈에 하루에 보이면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이다. 내 눈에 개똥으로 보이면 지금이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간만에 그죠? 이 CNG 또 다시 또 이제 슬슬 사러 들어갑시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얘는 참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한 주식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또 다시 그동안 어떤 적당한 타이밍 시간도 많이 보냈고 여건이 신용 뭐 아니면 공매도 뭐 또 삼성전자의 어떤 소부장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도 이제는 타이밍이 뭐 괜찮아진 것 같다. 어쨌거나 그저 변수는 남아 있어요.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할지 당론 대주주 요건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또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발표 전이라 미리 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 생각을 뭐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이 발표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머리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유 있을 때 CNG는 미리 한번 거론해 드리자 하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느긋하게 합시다. 느긋하게. 그죠? 앞으로도 우리는 주식을 100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급할 게 없다. 느긋하게 대응. 예, 마무리하겠습니다.